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양진영입니다. 양진영.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풀이 우리 샘플 강의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출문제풀이는 3, 4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건데, 수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그죠?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 문제로서 테스트를 당하게 돼 있고, 그 문제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여기서 많이 나왔구나, 이 파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것은 의외로 잘 안 나오는구나, 그럼 잘 안 나오는 건 버리고 자주 나오는 것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기출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적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적법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거의 법률 규정을 그대로 냅니다. 법률 규정을 그대로 내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사람을 바꾸거나 숫자를 바꾸거나 앞, 뒤, 위치를 바꾸거나,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바꾸다가 식상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괄호치기를 합니다. 괄호치기. 괄호에 들어갈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숫자는, 그러다가 다시 사람 바꾸고 숫자 바꾸고 괄호치고 바꾸고 괄호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을 거의 그대로 내요. 이 법률 규정을 어떻게 도치도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법률 규정을 있는 그대로 주어, 서술어, 목적 그대로 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우면 풀리는 게 우리 지적법입니다. 굉장히 효자 과목이죠.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쉽다, 우리한테 점수를 잘 준다, 인심이 넘쳐난다, 지적법이야. 지적법. 그죠? 중개사법보다 지적법이 훨씬 점수 잘 주죠. 이 법을 포기하고 공부하신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을 넘어서, 그죠? 밀가루만 잔뜩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봅니다. 자, 우리 지적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지적은 그 제도가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제도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제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지나가는 것이고, 시험에 실제 관련을 가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지적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일 뿐이다. 자, 그리고 토지 표시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우리 지적법은 이 토지 표시 6개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야. 그래서 이 토지가 어디 있다, 소재지번,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다, 지목, 토지의 크기는 어떻고 토지의 모양은 어떠냐, 이 경계와 좌표는 모두 토지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경계는 지도에서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이 경계로 등록된 토지 중에 일부 아주 고가의 토지들은 좌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와 좌표는 똑같은 거예요. 토지의 모양인데 경계는 그림으로,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좌표는 XY 좌표상에서 숫자로 읽어낸 거다.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하나하나 배웁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토지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가 나오겠죠? 지적 공부로 모두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해서 다 나오는데, 지적 공부에서는 어떤 지적 공부에 무엇이 등록되고 무엇은 등록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자, 토지 표시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 토지 표시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토지에 뭔가가 다르게 움직여서 변화가 있다. 토지에 뭐가? 토지 표시 6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는 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자,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만 하면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나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눈으로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이 면적, 경계, 좌표 3가지 표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측량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간 동안 하고 잘못됐을 때 누가 어떻게 바로잡는 것인가 라는 걸 배우면 지적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적법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배운다, 그리고 토지 표시 하나하나 배운다, 토지 표시 등록되는 장부 배운다,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 배우고, 마지막 토지 표시 중 3개,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측량 배운다. 끝?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처음에 하면 정신 없습니다. 왜요? 전부 처음 듣는 것들이니까 정신없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면 학년이 바뀌고 올라가면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와 있어.
그 이름을 한 번에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이름들은 바뀌지 않아요. 지나면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듯이 지적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몇 번 돌고 나면 항상 그게 그거예요. 민법처럼 깊이 들어가서 응용되거나 등기법처럼 끝도 한도 없이 들어가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적은 우리에게 점수를 잘 주는 아주 친절한 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를 정하는 거, 요거 어떻게 정해지고 경계가 어떤 방식으로 공시가 되는가, 그리고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하는 건 그렇고 샘플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하고 나왔어요. 자, 경계는 아까 토지의 모양을 지도에서 선으로,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 지적공부 뭐 얘기하겠어요? 도면 얘기하는 거죠? 도면에 등록한 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경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법적 경계, 하나는 지상 경계. 자, 법적 경계는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청정해서 도면에 등록한 그 선이 법적인 경계예요. 그러나 실제 토지 위에서는 그 도면상 경계가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토지 위에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기가 경계입니다라고 쌓아놓은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오른쪽 가로, 반가로 2번이죠. 그래서 무선 경계, 법적 경계 아닌 지상 경계, 땅 위의 경계는 둑이나 담장 그 밖에 구조물이나 경계점 표지, 말뚝 설치하고 그거로 구분하자. 그러나 이건 법적 경계는 안 해요. 그래서 담장의 위치와 도면의 선의 위치가 다르다면 도면을 고쳐야 돼요. 담장 위치를 고쳐야 돼. 담장 위치를 고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계 설정 원칙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실제 토지 크기를 줄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줄일 때 얼마나 줄이는가? 그 축척이라 해서 기본적인 척도가 7가지가 있습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7가지 축척을 쓰는데, 자, 고가의 토지일수록 보다 지도는 정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가의 토지일수록 500분의 1 쪽으로 해당하는 축척으로 도면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토지 크기가 있는데, 자, 500분의 1로 줄였더니 이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6000분의 1로 줄이면 똑같은 토지가 얼마만하게 도면에 나오느냐? 요거만하게 나옵니다. 요거만하게. 12분의 1. 이 길이가 1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500분의 1로 축척을 만들어서 도면에 등록을 하면 토지 크기가 크게 나와. 이거 큰 축척. 6000분의 1까지 확 줄여버리면 도면에서는 크기가 작게 나와. 작은 축척.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토지 하나의 경계가 이 도면과 저 도면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다 정밀한 도면과 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토지의 경계는 어떤 도면에 따라야 될 것인가? 당연히 보다 정밀한 도면, 큰 축척의 도면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축척 종대라고 해서 축척은 대, 큰 대자입니다. 큰 것을 따른다라는 원칙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축척 7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축척 7가지 하고 우리 임야도 축척은 3000, 6000분의 1 2가지가 있는데 이 축척들을 묻는 문제가 근래 다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답으로 나오던 구색만 갖추던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의 1 하는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만 7개 외우면 돼요. 그죠?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그 다음에 1200, 2400, 1200, 2400. 1200에 곱하기 2 하면 2400이잖아. 그 다음에 3000, 6000분의 1. 3000에 곱하기 2 하면 6000이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500, 600, 1000. 그 다음에 1200, 2400. 마지막 3000, 6000 분의 1 하면 7가지 축척이 끝이 나더라.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경계 설정 기준. 실제로 우리 경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이 경계 설정 기준입니다. 요 5가지는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보기가 5개잖아. 우리 문제 하나에 지문 보기 몇 개? 5개. 그래서 오지선다 만들 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요거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법이 정한 경계 설정 기준.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구조물의 중앙.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평탄해. 그럼 새로운 경계를 정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 법이 정해놨어요. 구조물,
여기 땅만 있는데 땅 위에 어떤 오래된 담장이 있든지 큰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그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경계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아무 데나 정하면 찾기 어렵잖아. 그래서 구조물 중앙으로 해서 찾기 쉽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토지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야?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굴곡져서 올라가서 높고 낮고 이런 토지에서 경계를 새로 정한다는 거야. 이때도 자,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꺾어지는 점, 꺾어지는 점, 이 두 점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겠죠? 이때는 이 구조물의 어디 하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하라 라고 법이 정해놓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절토, 토지를 절개, 땅을 깎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요 그대로 나와요. 절토, 괄호 땅 깎기 된 부분이 있을 때. 여기 법률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도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절토, 땅을 절개했다. 이거 어떤 얘기냐? 자, 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야산에 도로를 놓으려고 그래. 그럼 야산이 작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산을 깎아버려. 산이 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구멍을 뻥 뚫어버려. 이게 터널이야. 근데 산이 작으면 구멍 뚫을 필요 없이 그냥 굴착기 동원해서 깎아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서 이런 식으로 토지를 절토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로를 만들거나 구가 또랑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새로운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이 정할 때는 자, 여기도 이런 꺾어지는 굴곡점이 있더라는 거야. 여기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게 찾겠죠. 그때는 어디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경사면의 상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왜? 하나는 하, 하나는 상.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해서 높하고 나오면 하단부야. 높아. 뭐가 높아? 가을 하늘은 높아. 이렇게 외웁니다. 높아 할 때는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시비는 걸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높아, 높아. 그 다음에 절토에 절 따면 절토 나오면 상단부야. 절상, 절상. 자, 우리 명절날 차례를 지내려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 제사상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거야. 절은 상을 보고 하는 거야. 절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외우면 되죠. 높아, 절상, 높아, 절상. 외우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혔어요. 자, 해면 수면에 접혔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바닷가야. 그래서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간조, 썰물대 수위선입니다. 여기는 만조, 밀물대의 수위선이에요. 그러면 밀물대는 바다에 빠져 있고 썰물대는 바다 밖으로 드러나는. 자, 여기 빗금친 부분은 토지인가 토지가 아닌가? 이거 토지 아니죠? 우리나라에 등록되는 토지는 최대 만조위, 물이 가장 높은 수위선일 때도 그 수위보다 높아서 드러나 있는 땅만 등록되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 밑에 한순간이라도 빠지는 땅은 그거는 땅이 아니다는 거야. 그건 그냥 바다로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등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새로운 경계는 만조 수위선인데 가장 높은 만조, 무슨 만조? 최대 만조. 또는 그냥 민물일 때는 최대 만수 해서 최대자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어디 나왔을까요? 평균 또는 최소 이렇게 틀리게 내죠. 마지막, 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제방을 쌓아서 원래 바다였는데 매립을 시켜버렸어. 매립을. 자, 그러면 이 제방의 바깥쪽에는 여전히 최대 만조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최대 만조위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얘기다. 아니고 이 제방의 윗부분,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다 구경하기 위해서 발로 밟고 다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방에서는 어깨라고 부릅니다. 자, 아침에 해돋이 보러 바닷가 제방으로 가는데 조금 늦었어. 가다 보니까 해가 벌써 뻥 떴네. 그럼 우리 보고 늦었어 하고 웃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얼굴이 여기 있고 여기가 어깨 부분 맞죠? 그래서 여기를 어깨라고 불러. 자, 이 어깨 중에 육지에서 보면 바다 쪽에 가까운 어깨, 바깥쪽 어깨,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자, 이거는 왜 만조위로 하지 않을까요? 제방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도 땅으로서 하게 되면 이 땅 쓸어 내려간 사람은 올라온다? 내년까지 안 올라온다. 내년까지 안 올라와. 위험한 부분은 땅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방에 무슨 어깨? 바깥쪽 어깨 해서 5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갑니다. 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높아, 하단부,
절토 나오면 절상, 상단부, 그리고 해면, 수면, 물 나오면 최대, 최대, 그리고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 그럼 끝나버린 거야. 다만 이 구조물 등이 이미 소유자가 명백히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소유권을 마음대로 뺏어야 돼요? 소유권 인정해줘야 돼? 소유권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가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한번 확인하시죠. 자, 01.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십니다. 자,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하라. 아까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주는 거 가지고 풀으라는 거야. 그럼 1번부터 그대로 보시죠. 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네.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정중앙. 해서 요거는 그대로 맞다, 그죠? 자, 2번 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네. 있다 하면 높아, 하단부 하거나 구조물 등의 하단부. 맞죠? 그래서 요것도 맞다. 자, 3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나왔네. 제방 나오면 무슨 어깨? 바깥쪽 어깨. 바깥쪽 어깨. 안쪽 하단이 아니고 바깥쪽 어깨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지 뭐. 그죠? 자, 4번. 토지가 해면, 수면 나오면 최대, 최대 나와야 돼. 최대, 최대. 그죠? 맞네. 자, 5번. 도로, 구거 등 토지에 절토, 땅깎기 나오면 절상, 상단부야. 보니까 상단부 나왔네. 맞단 말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탁탁탁 외우고 가는 게 지적법이다. 그래서 우리 아직 뭐 1월 달에 새로 오신 분들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지적법 무지하게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2번, 3번 돌아가 보면 지적은 처음에 했던 게 그대로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쉽다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죠? 점수를 많이 따셔야 돼. 자, 똑같은 유형으로 또 나온 문제 25에 나왔네. 자, 지상경계 결정기준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하고 났습니다. 그러면 자, 기억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 나오면 구조물의 정중앙, 정중앙. 그죠? 중앙.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높아, 하단부. 여기 또 틀렸네. 자, 디귿 도로, 구거 등 토지의 절토, 절상, 상단부. 여기 또 틀렸네. 자, 리얼 토지가 해면, 수면 나오면 최대, 최대 나와야 돼. 최대, 최대. 요거는 맞네. 자, 미음, 제방하고 나왔네.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하고 나오면 돼. 요거 맞네. 그래서 리얼 미음 2개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그대로 반복이 되죠. 이러다가 조금 식상하면 이제 문장으로 또 좀 길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다시 32에.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냈어요. 보면 똑같다.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면 높아, 하단부. 이게 바로 정답이네.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럼 나머지 다 틀렸네. 확인합니다. 자, 제방 나왔어.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 경사면 하단부 바깥쪽 어깨에 나와야지. 그죠? 도로구거 하고 절토, 절 나오면 상단부 나와요. 상단부. 4번 토지가 해면, 수면 나오면 최대, 최대 나와야 돼. 최소, 최소. 다 틀렸네. 자, 5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하면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한다. 우리 그랬잖아.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 자, 그리고 양가로 본 지상 건축물 있을 때의 분할. 요거 하나 볼까요? 샘플인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어요? 20분. 그럼 요 정도로 끝내지. 그죠? 앞에 거기까지 끊어버리지. 마무리 멘트. 여기까지. 마무리 멘트? 자, 해서 우리 경계를 공부해보면 가장 경계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 파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독립된 문제만 찾으니까 한 3문제를 찾았는데 지금 경계도 무엇도 요즘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이런 지문들이 보기 중에 몇 개씩 툭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항상 나온다, 자주 나온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고 지적법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고 외우라는 거 잘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도 거의 필요 없죠. 틀만 살짝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지적법은 여러분에게 합격증을 갖다 주는 아주 효자 노릇하는 고득점 과목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